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출석 미션 과제였던 자기 사명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꼭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출석 미션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주차가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석 미션 과제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일단 두 번째 출석 미션 과제가 마치는 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주에 일단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 뭐 제가 맥도날드와 관련되어 있는 CS 활동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주 수업 때 첫 번째 이제 그 광고주 사례가 우리 맥도날드였습니다만 뒤에 가면 또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CSR 활동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개되었던 뭐 우리 소화비만과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맥니피센트였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피밀을 관련해서 했던 그 CSR 활동 외에 혹시라도 추가할 만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아이디어죠 일종의 또 좋은 의견들을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잠깐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또 오늘 나머지 우리 과제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랜덤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 아마 그 매장 내에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사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맥도날드와 같은 그 패스트푸드점, 간편식 그런 업소들이 일회용 용기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뭐 매장 내에 있는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또 많이 했던 빨대 같은 거,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용기 자체를 마실 수 있게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마침 11월 15일입니다. 15일인데 제가 뭐 거의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 가기 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침에 그 빨대를 아니 그 음료를 커피 음료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뭐 빨대가 어김없이 따라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용기 자체가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뭐라고 이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 마시는 그 음용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굳이 빨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좀 간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것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최소한 빨대의 어떤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일회용 어떤 그런 그 빨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줄이는 거겠죠. 자, 그런 개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똑같이 도 맥도날드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빨대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대안을 먼저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종이 빨대가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사실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빨대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음료를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아직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약간 그 입구 모양을 좀 바꿔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스타벅스처럼 종이 빨대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른 학생이 제안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뭐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좀 용기 모양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뭐 얼음도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음료도 음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소재도 활용하는 것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좀더 일회용으로 쓰는 어떤 그런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 특히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더 줄여가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 CSR 활동이 될 것 같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직접적인 환경 어떤 보호, 어떤 그린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해피밀 그렇게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자 그런 CSR 활동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타겟을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그러니까 바꿔보자라기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하자는 개념일 것 같아요 느끼면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자살 방지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오죽하면이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뭐 본인한테도 무척 힘들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또 다른 또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실은 없어야 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맥도날드가 다른 건 아니었고요. 대부분 뭐 이제 사실 우리가 맥도날드 뭐 물론 다른 패스트푸드도 그렇긴 합니다만 물론 좋아하셔서 드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좀 바쁜 일상에서 좀 간단하게 먹을 게 없을까라고 할 때 아마 찾게 되는 메뉴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또 햄버거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평온하고 좀 든든한 한 끼를 제공받는다는 느낌처럼 좀 더 제가 볼 때는 메뉴가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게 CSR 활동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바쁜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힘을 내어보자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 일단은 저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요인이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자 큰 범위에서는 자 CSR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 우리 소화 비만 지금 현재 퇴치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저칼로리 세트를 지금 일단은 우리가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해피밀 세트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들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 이 뭐 여러 가지 메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를 바꿔서 칼로리를 낮췄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인식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인식 개선 그런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바이럴 영상도 만들고 이제 그다음에 체험형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어떤 경우는 약간 이제 뭐 매체도 활용하자는 경우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뭐 우기 매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제가 맥도날드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하고도 이제 뭔가 상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좋은 CSR 활동을 좀 더 알리자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은 약간은 좀 알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약간 광고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기프트카처럼 좋은 캠페인들은 훌륭한 좋은 광고의 소재가 되길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산을 좀 더 널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캠페인을 되게 하고 있어. 뭐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작년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많이 다 대부분 참여하셨을 텐데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과 나눔에 대한 걸 갖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실제 뭐 지금 PT도 해보시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체험도 그런 기부들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 먹는 어떤 뭐 음식이나 내가 활용하는 서비스 하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인다라고 하면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예전에 왜 꿈을 이룬 것 중에 제가 로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자 우리가 복권위원회에서 자 로또로 생긴 그런 수익금들을 사실은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요일날 실제 로또 그 당첨 시간이 8시쯤 넘으면 이제 하게 되는데 보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숫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쓰는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 영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받는 계층들 또 그다음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마다 자, 그런 도움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접 기부죠. 내가 로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인생을 좀 더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역전을 시켜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내가 뭐 최소 금액이 5천 원이잖아요. 당첨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야, 그 금액이 사실은 좋은 일에 쓰이구나.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케팅적으로 볼 때 또 사시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진짜 언제 사다 보면 분명히 인생이 대박이 올 거라는 어떤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권위원회에서 이 복권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약간 사행성 같은 느낌처럼 자, 정부가 그것들을 주도하는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아까 때 뭐 제가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는 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배우시기도 했습니다만, 자, 온드미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유시키죠. 그래서 많이들, 자, 우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도 하고,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뭐 많은 그런 그 약간 기부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바이럴 시켰던 게 우리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알리면 알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이 CSR 활동들,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짜 조금 더 많이 확산을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 또 다른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제가 지금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긴 합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과제상에 일단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체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들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결식 아동들에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자.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진짜 뭐 햄버거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좀 더 추가시켜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종원 씨가 이렇게 여러 예능 그죠 음식 프로그램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한번 푸드트럭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되긴 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골목 식당들은 이제 다니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맥도날드에서 이런 푸드트럭을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세일즈의 목적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자, 사실은 결식아동들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단체를 통해서 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들 아니면 뭐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연을 통해 접하고 나서 또 역시 찾아가서 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사실은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좀 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비만까지 연결한다라면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자, 여러분들이 동일한 어떤 브랜드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제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맥도날드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분의 시각과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자, 팀의 어떤 그런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가 같이 시너지 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팀, 어떻게 보면, 자, 그, 아이디에이션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이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 여러분들이, 자, 대행사에 가시던, 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자,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자, 약간의 뭐, 경쟁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보다는 수정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용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자, 한식에 맞는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어 보자는 것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뭐 저칼로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한식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낯설지 않게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소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아이가 오게 되면 물론 다 같이 또 뭐 일반적인 햄버거를 드시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아이한테는 해피밀 세트를 시켜주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건강한 식단으로 만들어주면 아까 이제 또 연결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제가 패스트푸드처럼 내가 진짜 막 쫓기는 시간에 쫓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한 끼 때우고자 오는 그런 직장인들한테 자, 한식으로 되어 있는 한식 햄버거가 만약에 있다라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리 뭐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지 간편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리고 재료도 역시 또 선별해서 넣게 되면 굉장히 또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약간 약간 덧붙이자고 한다라면 뭐 실질적으로 어떤 직장인들을 응원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직접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이 햄버거를 통해서 힘을 내어보시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뭐 버거킹이나 롯데, 우리 맥도날드는 이제 우리가 외산 브랜드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먹거리가 어떤 메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국내식으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조정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롯데리아죠, 사실은. 우리가 국내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오래된 햄버거 체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햄버거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많이 남는 게 라이스버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이스버거? 뭐 얼마 전에 뭐 우리가 뭐 몇 주년 40주년 그래갖고 뭐 설문조사 해갖고 우리가 오징어 버거를 탄생시키긴 했는데 자 뭐냐면 라이스버거가 이제 패드는 일반적인 뭐 패드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빵이 들어가잖아 위아래. 근데 빵이 아니라 그빵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쌀로 돼 있는 그러니까 라이스가 쌀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쌀로 돼 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 사실은 빵 대신 썼던 자, 그런 햄버거가 있었어요. 라이스버거. 그래갖고 저는 그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물론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만,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와, 이거 라이스버거 먹으면 좀 더 약간 건강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약간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젊었을 때니까 건강과는 조금 무관했긴 했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나온다라면, 되게 좀 제가 로얄티가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이 때문에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니까 가끔씩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인식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이것도 굉장히 아까 이거 간접 기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소아비만 환우들에게 자, 해피밀 세트 이제 팔았을 때 수익금 일부를 자, 이게 치료에 이제 기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물론 이제 특정한 어떤 제품을 뭐 사 먹었을 때 기부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가 CSR 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햄버거를 판매하고 나서의 수익금의 일부를 사실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범위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작은 범위는 이제 그런 거겠죠. 해피밀 세트를 사 먹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 대상의 그런 햄버거 세트니까 오히려 자 그러니까 일부 그 해피밀 세트의 일부를 그러니까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자 우리가 소아비만 환자들의 어떤 그런 퇴치나 아니면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동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기부를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맥도날드의 어떤 CSR 활동에 외에 추가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셔갖고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한 18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자, 하여튼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일단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뒤에 자 SK 하이닉스부터 쭉 보시면서 다 마무리가 못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역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반도체 회사이고요. 자, 일단 다양한 CSR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좀 더 약간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역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또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좀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쭉 보여준 거고요. 전 그래서 이게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건가 싶어갖고 딱 뭐 이게 이제 PDF 파일이라서 막 그 사이즈업을 해갖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 이제 제출한 학생이 이제 포커싱을 두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CSR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크홀더 중에 이제 지역사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심으로 자 장학제도를 좀 확대하고요. 여기 보면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행복장학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CT 이제 양성. 어쨌든 자 반도체는 이제 IT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전 하나의 재료 원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자 IT 기업 쪽에 어떤 그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뭐 이제 그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가 CSR 활동도 가급적이면 자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자 연관될 수 있는 것들 하게 되면 더 시너지가 날 거라는 것들인 거고요. 자 여기는 좀 더 자 장학이라는 것들은 자 미래에 대한 물론 현대차도 약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특화해서
자, IT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자, 그 중에 내가 장학금을 주었던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에서는 자, 향후에 자, 또 좋은 학교를 또 좋은 과정을 통해서 자, 좋은 학생이 배출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 좋은 직원을 자, 그 SK 하이닉스에서는 자, 오랜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자, 양성을 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캠페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주목할 만한 캠페인에서 기억장애 행복 GP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행복 GPS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취약계층 치매 노인 및 자, 발달 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 GPS가 부착되어 있는 배회 감지기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되어 있는데 예. 자, 요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보려고. 자, 즉, 여러분들, 뭐 약간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우리 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성추행범들이나 성폭행범들한테, 자, 우리가 발찌 같은 거 채우잖아요. 결국에는 채우는 이유가, 자, 이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채우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매노인들께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집에 나가시면 사실은 그러니까 집을 못 찾으시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잃어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 보시는 것처럼 발찌 형태는 아니고요. 팔찌의 형태로 자,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되게 좋은 개념이죠. 자, 그리고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발달 장애인들, 뭐 지적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체 장애가 있거나 주로 지적 장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집을 나가서 못 찾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가서 못 찾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 가족들이 많이 애가 타게 되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약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자, 교회 할 때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청년 중에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었다가 청년이 되었던, 자,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 직전까지 다녔던 친구였었어요. 심지어는. 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행방이 묘연하게 돼서, 진짜,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도 있고 되게 자유로웠던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거의 전 교인이 밤 시간에 나와서 막 찾아 헤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자라는 차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이거 말씀드렸죠? 자, 모든 정부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복지정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민간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GPS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감지기들을 나눠주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캠페인입니까,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제출한 학생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만, 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죠. 기업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CSR이고요. 또 IT 기술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SK 하이닉스는, 자, IT, 아까 얘기했던 제품 속에서, 자,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 기업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삼성이 1등이긴 합니다만, 자, 어르신들의 사라져가는 기억도 지켜주고자 했다. 되게 여기 좀 찡했어요, 저는. 사라져가는 기억.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 뭐 합니다만, 우리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IT 기술력을 활용해서 행복 GPS라는 사업을 제가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좀 더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IT 기술은 더 발전할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약간의 굉장히 좋은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놓치고 가는 것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중장기적인 캠페인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볼게요. 자, 정보제도의 한계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이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하이닉스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거 소개했던 거고요. 자, 웨어러블 기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찾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손목 밴드, 아까 얘기했죠. 발찌가 아니라, 팔찌 같은 개념이라고 볼 것 같고요. 자, 보호자의 스마트폰. 자, 보시는 거, 여기 이제 약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호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면 이제 부모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 우리가 노인분들이라고,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동이 되고, 자, 대상자가, 자,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위치를 전송해줘서, 자, 실종을 예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바운더리.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장치가 없다라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경찰들이 뭐 모셔 왔는데 뭐 자녀의 이름도 사는 것도 모르시고 이러면 진짜 답답한 거죠. 반대로 자녀들은 찾아서 그러니까 진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치매나 기억장애인들한테 자, GPS 배자 감지기를 제공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웨어러블 뭐 기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형태로 자, 일단 팔에 찰 수 있게끔 전달을 합니다. 자, 기업자 이게 지금 제가 뭐 죄송합니다. 이거 뭐 쓰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천에 이제 사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 기업의 사업장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를 쓰려다가 제가 지금 뭘 빼먹은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이천 지역을 자,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자, 여기 주목할 만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IT 기술력에 대한 적용을 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청 일의 효율성, 사고 예방,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걸까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전담반도 있긴 합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부나 계열사나 또 스타트업은 물론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모두 함께 이루었다는 것. 자,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부의 어떤 민간 부분들이 일단 정부가 자, 복지 사각지대를 좀 약간 케어해 주는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계열사들의 어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SK가 하이닉스가 주도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디테일하게 그런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관여가 돼야지만 자, 이 사업, 그 CSR은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 계열사, 스타트업 기업과 SK 하이닉스의 연합부채로 자,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팁은 그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CSR 활동을 할 때 기업 주도로 하긴 합니다만 기업만 참여하는 것들은 좀 더 폭발력이 없다는 거죠. 증폭이. 결국에는 정부를 끌어들이고 지역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을 자꾸 끌어들일 때마다 훨씬 더 효과는 더 배가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어떤 구성들을 프레임을 잘 짜놓게 되면 훨씬 더 폭발적인 그런 CSR 활동이 될 거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과연, 아까 제가 우리 학생이 우리 과제가 그거였죠? 일단 분석하시라고 분석 끝내셨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을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안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CSR의 행복 GPS가 과연 다 100% 완벽할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자, 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괜찮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구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가 아까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피곤한 거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아버지의 그 치매 노인 또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자, 그런 어떤 행복 GPS를 달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케어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하루 24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치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 입장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 부담스럽고 민망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딜 가나 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100%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땐 기억을 다 충분히 하세요. 그러면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스테이터스를 알게 되면 되게 실망스러우신 거죠. 이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그런 거죠. 프라이버시, 노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나 자, 가족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한 거죠. 부담, 약간 뭐, 물론 의도 자체가 그런 불순한 의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자, GPS를 통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물론 많은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도 좀 수월하고 그다음 치매 기억 장애인 뭐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은 덜 부담스럽고 민망스러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안을 한 게 저도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자, 지원 상황이에요. 자, 시간 설정을 통해서 상호 배려할 수 있게끔.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는 자신이 설정한 특정 시간에만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대신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자,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자, 오늘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쓰지 않고 쉬고만 싶어. 그럴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늘은 진짜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시간대만큼 설정해 두게 되면 공개하지 않는. 근데 이 시간대를 자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으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이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자, 특정 시간만큼은 조금은 서로가 좀 더 프라이버시 내지는 자, 피곤함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일에만 자녀 입장에서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죠?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 사실은 뭐 자다가도 뭐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 자녀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는 시간들에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간 시간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밤에. 주간이야 뭐 어쨌든 내가 깨어있으니까 그런데 야간 시간대나 이런 때들. 그래서 자,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도입을 한다라면 또 많은 또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어떤 행복 GPS의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이런 어떤 그런 보완책들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더 완벽한 그런 CSR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저도 의미있게 봤습니다. 이 과제는. 자, 개인의 상호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자는 거고요. 자, 시간 관계상 아모레 퍼시픽하고 그 다음이 우리 웅진 코에키 나오거든요. 그 두 개 아모레 퍼시픽이나 설명할 때 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최대한 웅진까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모레 퍼시픽은 역시 글로벌 연계 CS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환경보호. 자, 여기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이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있죠. 자, 물 부족 국가에 착한 물을 나누는 리필미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소재 리필미 보트를 사용해서 나를 생기 있게 채우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리필미 보트를 이제 활용해서 일단 캠페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필미 보틀은 라네즈 제품 구입을 할 때 한정 수량을 증정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약간의 보상이죠, 리워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많이 좀 고객들이 와서 사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 수익금 아까 제가 했던 간접 기부죠. 일부는 국제 구호개발인 NGO 팀앤팀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지역 내에 수소 설치와 보건위생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인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남수단 지역에 역시 주민의 자립을 위해서 캠페인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세계를 수출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품은 워낙에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모레와 그다음에 LG생활건강 할 거 없이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어떤 리필미 캠페인과 함께 여러 어떤 활동들을 특히 이제 약간 우리 아프리카 같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죠. 나라들마다. 그런 나라들에게 뭔가 좋은 어떤 CSR 활동,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CSR 활동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점점 높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하나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웅진 쿠웨이. 요게 이제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 보여드리는 건데, 뭐냐면,
자, 사실 아까는 이제 우리 라네즈나 LG 생활건강은 직접적으로 물이나 이런 것들과의 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브랜드, 물론 뭐 화장품 자체 원료가 물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웅진코웨이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 정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자, 우물 파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자, 자, 역시 여기도 글로벌 연계 CSR 캠페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생활환경 가전기업인 웅진코웨이의 주력 상품이 정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유한킴벌리가 나무를 심는 거랑 약간 유사한 개념. 물론 유한킴벌리는 국내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항상 프로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물론 뭐 물에 지금도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가. 하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국민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아프리카나 특히 캄보디아 같이 약간 조금은 발전이 더딘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우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생활 어떤 용수들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우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식수 환경 개선과 같이 이제 물을 포함한 환경과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품군과 그러니까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맥락이 유사한 CSR 활동들이 훨씬 더 주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쭉 2006년부터 벌써 꽤 오래됐죠. 자, 펌프식 우물을 자, 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75개의 우물을 완공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생산 공장에 위치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웅진코웨이가 이제 아마 외국에도 아마 그런 생산 공장이 있나 봐요. 자, 그 주변에 하천 정화 사업이나 생태계 보건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 관련돼 있는 사회 공헌 활동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 마케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 기업의 활동으로 어떤 그런 CSR 활동 또 홍보 활동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한 글로벌 CSR을 자, 웅진코웨이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기 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CSR 활동에 여러분들 그 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하나 제출하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 리뷰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내용들 또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맥도날드 건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잘 모아보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뭔가 수정보완되는 그러니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자,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자, 일단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자, 향후에 어디에 가서든지 자, 좀 더 이렇게 기업에 대한 어떤 CSR 활동을 유심히 있게 보고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정할 때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물론 돈을 메이크머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가장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수익 사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선순환이 되거든요. 자, 그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주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 기업이 자, 다시 또 R&D를 또 하게 되겠죠. R&D 또는 그다음에 또 이런 CSR을 좀 더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점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단단한 회사가 되는 거죠. 진짜 100년이 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 꿈이 자, 그런 어떤 기업들과 함께 자, 커질 수 있다, 키워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꿈과 또 기업 조직의 어떤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자, 일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쭉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 또 장시간 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